그러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긴 의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모시고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 나와 계십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 얘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초슈퍼 예산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특히 세수보다 지금 그 지출이 더 많게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편성해야 될 정도로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예. 얼마 전에 IMF의 신임 총재가 말하기를 전 세계 나라의 90%의 성장 전망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의 어떤 경제 환경이 굉장히 엄중하고요. 사실 2011년 남유럽 재정 위기만큼이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다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 뿐일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런 지출 구조를 영원히 갖고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IMF를 언급하셨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 하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 제목.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에 IMF가 원래 2019년에 성장 전망률을 3.7%로 했는데 네. 올해 4월, 7월, 10월 세 번이나 하향 조정을 해서 최근에는 3.0%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2.6에서 2.0으로 떨어졌는데요. 물론 그만큼 사실은 매우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0.5로 떨어졌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위기라면 아마 이런 나라들은 다 이미 경제가 망했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엄중 대응이다.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 지출이 늘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고 보장할 수 있냐. 그리고 또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또 SOC 예산 대폭 늘리는 게 이것 내년도 총선 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은 민간 기업입니다. 특히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노후된 SOC를 교체한다든지 생활 SOC 또는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을 증설하는 이미 갖고 있는 이런 SOC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올해 59세에서 내년 60세가 되는 인구수가 90만 명입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섭섭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문구를 좀 꼽으라고 한다면은 공정을 위한 개혁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예.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민심에 답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곁에서 매일 보시니까 여쭙겠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공정은 제가 공정위원장 시절에 했던 공정경제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범위를 넓혀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특히 합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특권의 문제까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보이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공정이 혁신과 포용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혹자들은 청와대 참모들이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나아가서 청와대 쇄신론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제가 정책실장이 된 지 딱 4개월이 되는데 네. 날인데요. 이 4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특정 참모가 끌고 간 적도 없고요. 네. 많은 어떤 고민과 토론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비서가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마는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것 중에서 이제 젊은 층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입시랑도 연관이 예. 돼서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요. 지금까지의 교육부 방침하고 좀 다르게 들렸단 말이죠.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지 생각합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뜻은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론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입시 제도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300개 대학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간다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학종이 과도하게 높은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잡고 있고요. 이런 노력은 이미 당정청 간의 협의가 충분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구체적인 생각합니다. 내용이 조만간 나오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긴 시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또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